네, 전통적인 정책 딜레마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 국가는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율성과 형평성의 그 트레이드오프 상충성으로 인한 딜레마를 자주 겪는다고 이렇게 정책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정책 딜레마가 있었는가, 과연 그 당시에도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딜레마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그 당시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효율성이라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형평성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은 가치이지 않았었는가. 그렇다면은 조선시대, 이 당시 우리 그 선조들의 시대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였는가, 또 어떠한 가치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들의 이 행정부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 딜레마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명분과 신리입니다. 조선시대는 이 유학자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신봉하는 그런 신념, 그런 가치를 이제 중시하고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정책을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치를 보통 이제 명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런 가치가 아니고 어떤 이제 우리 현대 사회로 하면은 효율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 실리, 현실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실리에 대해서는 유학자들은 이 실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맹자 같은 경우, 맹자의 양해왕 편을 보면, 맹자의 첫 구절이죠. 양해왕 편에 보면은 양해왕이 이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왔을 때 양해왕이 맹자한테 아주 좋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맹자가 대뜸 양해왕한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왕은 왜 하필이면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왕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왕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반갑게 인사하는 왕의 뺨을 때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유학자들은 그다지 실리, 이 이익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명분과 실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선시대에는 명분이 지배하지 않았는가, 명분이 승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실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럴 때도 명분과 실리가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병자호란 때죠. 병자호란 때 그러니까 후금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었죠. 많이 죽고 그랬을 때 청나라와 화평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최명길의 주화파가 있었고, 실리를 찾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상원의 척화파 같은 경우, 화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척화파 같은 경우는 이 후금하고 명나라하고가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란 말이죠.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었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오랑캐인 청, 후금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 명분을 주장을 했던 이 김상원의 척화파가 서로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명분과 실리가 대립되면서 결국 인조는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굉장히 많은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가 가장 전통적인 우리 국가정책의 딜레마로 이해되어 왔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명분과 실리는 그러면 조선시대에만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현대시대에도 우리가 중국하고 더 친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하고 친할 것이냐 혹은 일본하고 어느 정도까지 화해할 거냐 북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평화롭게 가느냐 뭐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을 할 때도 여전히 명분과 실리가 늘 충돌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치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었는데 어떻게 미국을 소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일종의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일본이 우리 75년 전, 100년 전부터 75년 전까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명분을 역시 강조하는 거죠. 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 왔었는데 어떻게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전히 명분과 실리가 국가 정책의 딜레마를 형성하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딜레마로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 현대 사회의 국가 정책의 딜레마는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명분과 실리가 국가 정책의 딜레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였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